혼자 아는 디자이닝 정보 채널 나도 간다 캐나다입니다. 일단 제 이름은 MJ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윤명지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어학연수를 하러 왔었는데 이제 비자가 끝날 시점에 제가 이제 경험해본 캐나다가 한국에선 겪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제가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비자를 연장하게 됐고 지금 뭐 이민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일단 ESL 컬리지를 코업 과정으로 이제 6개월 비즈니스 잉글리시 그리고 6개월 코업 이제 해서 6개월 과정으로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비자가 끝나면서 제가 연장을 하려고 2년짜리 컬리지를 한 번 더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 베이직 IT 코र्스라고 해서 1년 동안 뭐 간단한 IT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엑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1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하고 1년 동안은 이제 코업해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캐나다를 왔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은 재정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일반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직업 전망을 생각해서 갈 만한 컬리지를 가기에는 학비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이제 VFX 그러니까 약간 영화 CG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뭐 밴쿠버 필름 스쿨이 워낙 비싸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일단 비자를 연장하자라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전공을 생각을 해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현재 하고 있는 몸을 담고 있는 분야가 IT 쪽인데 학력이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살면서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당연히 이제 싱글로 왔기 때문에 생활비는 처음에 월세를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방값을 제가 한 450불에서 500불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달에. 뭐 요즘은 좀 많이 올랐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숙식은 이제 그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총 뭐 이거 교통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600불 정도? 1,500에서 1,6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컬리지를 연장을 했을 때 2년짜리 컬리지를 갔을 때 그때 법이 바뀌기 직전이어서 일반 사립 컬리지를 나왔어도 이제 포스트 그레이드에이트 워크 퍼밋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이 나왔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1년 동안 경력을 쌓아서 이제 막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나왔던 시점이라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CEC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 클래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점수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학력도 없고 고졸 신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경력도 없고요. 그래서 점수가 저는 안 됐죠. 커트라인에.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여러 주변 조언들도 받아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BC PMP 를 받으면은 가산점을 60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EBC PMP로 진행을 해서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가산점 600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음 드로우에 걸려서 이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PMP랑 그 CEC로 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의외로 한 1년 정도?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총 다 해서. 그런데 이전에 이제 뭐 학교 다니고 경력 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같이 일했던 사무실에 저보다 한 2달 정도 먼저 이민을 진행한 형님이 계셔서 이제 그 형님한테 정보를 많이 받았고 그 형님은
그 법이 바뀌어서 한번 프로필이 튕겼어요. 그러니까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튕겨서 이제 그냥 뭐 정보는 일단 내가 진행할 때 얻었으니까 해보자 해서 혼자 하시면서 저한테 정보를 같이 넘겨주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PMP에서 법이 requirement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사무실 있다는데 한번 가봐라고 했는데 그냥 가봤죠. 정말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민관이라는 이미지는 진짜 막 국경수비대 같은 그런 막 이렇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뭐 친절하신 분도 있겠지만 좀 약간 말 걸기 힘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회사 직원 같은 느낌이라서 정말 친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다 상담해 주시고 답변도 다 주시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주고 있는 직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C, PMP 같은 경우도 되는 직업군이 20몇 가지인가 이렇게 카테고리인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IT 쪽 이제 개발자, 디벨로퍼라던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올라가 있고요. 또 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EBC, PMP를 할 때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1년 경력을 쌓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신청할 때쯤 그 requirement가 바뀌면서 several year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1년 경력밖에 없는데 several year이 아니라서 제가 그 PMP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관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이민관이 물어봤던 게 어떤 직종에서 종사하시냐고 하시길래 제가 IT 쪽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민관 분이 하신 말이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잘해주는 직종이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인 것 같습니다. 취업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저는 여기서 구직 활동을 솔직히 IT 쪽으로 해본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처음에 저 이민하기 위해서 IT 회사에 들어갔었고 그곳에서 이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구직 활동을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처음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었고요. 두 번째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영주권자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생 생활, 그러니까 제가 첫 캐나다 직장 IT 쪽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제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꿈꿔오는 그런 막 좋은 작업 환경, 엄청 좋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꿈꾸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나는 이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발을 내디딘 이제 막 새 출발한 새내기인데 처음부터 이제 막 우리가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얻은 것을 기대하면은 오히려 구직 활동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기 자신을 자기 기준보다 좀 더 낮춰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IT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트폴리오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를 자기가 준비를 잘 하셔서 그리고 이력서나 커버레터 같은 경우도 한국과 쓰는 양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다 유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거는 구직 활동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캐나다 이제 인디드 사이트, 웹사이트, 이제 구직 활동하는 사이트 인디드랑 저는 링크드인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 그곳에서 이제 잡 어플라이를 많이 하고 IT 쪽에 좋은 점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 웹에다가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웹에 올려서 URL을 링크드인 프로파일에다가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력서를 낼 때 보통 온라인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보 제공을 해줄 때 본인 포트폴리오 URL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도 URL 간단한 설명 이런 것들을 보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저는 하던 취미 생활이 있어서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그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도 이제 비보잉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가 활동은 저는 제 지인들이나 이제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캐나다 오고 싶어 하는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취미 생활이 있어야지 여기 실제 로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보다 제 영어가 가장 실력이 많이 발전됐던 거는 취미 생활을 실제로 로컬 애들하고 하면서 많이 늘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캐네디언 교회를 다니면서 영어가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나이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인터뷰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이대가 상당히 다양했어요. 40대이신 분도 봤고 50대이신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본인이 프린트샵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엑스트라 인컴을 얻고 싶어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도 봤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는 법적으로 이제 나이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age discrimination 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나이가 이 사람을 뽑고 안 뽑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IT에 대한 전망은 뭐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글로벌한 뭐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자를 했으면은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캐나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저기 다른 유럽 국가라던가 남미라던가 모든 국가에서 다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플랫폼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누군가가 저에게 뭐 문의를 하면은 인터넷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작업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T 쪽 분야는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밝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전혀 상관없이 구속받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영어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 역량마다 자기가 하는 만큼 다 다르게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럽지만 캐나다 처음 올 때 제가 오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토익을 한번 봤었는데 265점이 나왔어요. 토익이.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한 채로 왔었죠. 근데 저는 캐나다 와서 가장 먼저 영어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ESL 학원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어 선택을 잘못해서 욕설인데 욕설인 줄 모르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던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쪽도 팔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제가 경각심을 느꼈던 게 주변에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질문에서 대답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제 로컬 애들한테 가기 시작해서 취미생활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교회도 이제 캐네디언 교회를 가면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나다가 말 그대로 이민자의 나라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를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서 오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럽 쪽, 동유럽 쪽 분들, 아니면 서유럽 쪽도 보면은 그 액센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언어 문제는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보면은 정말 다른 종류의 언어가 다른 액센트의 영어가 많네? 이걸 언제 다 배우지? 언제 다 알아듣지라는 그런 게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그 말인즉슨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좀 더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해서 못 알아들었을 때 내가 나 정말 못 알아들었어. 너가 어떤 말 하는지 한 번 더 말해줄래? 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런 약간 거리낌 없이 잘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실수했네 하고 움츠러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나 너가 말한 거 정말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해줄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영어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도 사람들 간의 그 미스언더스탠딩이 없는 것 같아요. 시급 공개는 조금 그런데 일단은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히 무경력, 무학력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넘어왔을 때 저는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고졸 신분으로 왔고요. 그래서 고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고졸자들 상대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는 왔었고요. 학력은 여기서 컬리지에서 그 베이직 IT 코र्스 나오는 거.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도 저는 캐나다에서는 군대 나온 거밖에는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학력이 없어도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물론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IT 같은 경우는 학력이 없어도 뭔가 내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캐나다가 오히려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구글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튜토리얼, 무료 튜토리얼도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약간 습관화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밥 먹으면서 하나씩 본다던가 처음부터 내가 앉아서 공부해야지라는 마인드보다는 처음에 이게 정말 나한테 흥미가 있는가 없는가 약간 우리가 일반 유튜브 채널들 보듯이 네, 그렇게 저는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히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정말 이런 데서 일을 해보고 싶구나.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것보다 또 다른 길이 또 있구나 해서 그쪽으로 또 길을 그려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 회사에서는 오버타임이 꽤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오버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보통 하루 8시간. 네. 보통 하루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 일하는 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5시에 퇴근을 하면 됩니다. 네, 회사마다 역시 베네핏들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디컬 베네핏도 있고 덴탈 베네핏도 있고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많아요. 뭐 일일이 나열하면 정말 많지만은 가장 좋은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그런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직장 문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약간 그 출근 시간이 정말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코어아워가 있어가지고 특정 시간대에만 사무실에 모두 있으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나중에 픽업해야 되는 그런 시간 조절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아침 예를 들어서 제가 7시에 출근을 하면 3시에 퇴근해도 되고 뭐 제가 11시에 뭐 아침에 일이 있어서 11시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럼 몇 시죠? 7시인가요? 네, 7시에 퇴근을 할 수 있고 물론 회사마다 룰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로운 게 오히려 사람들이 일하는데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개발자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재택근무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포지션마다 다르고 IT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컴퓨터, 프로그래밍, 나는 코딩을 해야 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T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 정말 분야가 넓어요. 정말 넓은데 거기서 제가 경험해 본 거는 그래픽 디자인 쪽이랑 뭐 웹 디자인, 뭐 UI, UX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뭐 백엔드 디벨로퍼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을 텐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디자인이 맞습니다. 뭐 명함 디자인, 브로셔, 뭐 로고라던가 브랜딩 그리고 뭐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의 뭐 제품의 모양, 포장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웹 디자인은 웹사이트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이 될 거고 UI 디자인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모든 것들 뭐 앱이라던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자동차 대시보드라던가 그런 모든 것들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거고요. UX 디자이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이렇게 접근성, 이렇게 액세서빌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디자인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웹 개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코딩을 하죠. 네, 처음에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특정한 뭐 시스템에 뭐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아니면 뭐 수정을 한다거나 버그를 고친다던가,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민을 하고 캐나다에 살면서 정말 운이 좋고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직장도 잡았고 여기서 이제 결혼도 했고 지금 이제 자녀도 있고 한데 이제 그 모든 게 제가 캐나다라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나쁘고 캐나다가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가진 환경들이 있을 테고 각자 가진 그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회의 수는 다 다르게 제공이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이 됐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도망갈지 도피성 이런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런 기회의 수라던가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기회의 그 퀄리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저울질을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IT 쪽의 또 장점은 제가 캐나다에서 IT를 한다는 거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IT 쪽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강대국이잖아요. 한국도 이제 강대국이지만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이민을 하고 나면은 정말 국경만 넘으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로 일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재미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웃는 게 부끄럽네요.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신청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살갑피가 되는 캐나다인인 비자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